네, 19세기 건축과 구조의 갈등을 보고 있습니다. 자, 19세기라고 하는 게 정말 아주 드라마틱한 시기죠. 건축에 있어서는 다른 모든 예술 자체도 혁명적인 양상을 겪고 있습니다만은 건축도 또한 새로운 문물과 새로운 기술, 더군다나 새로운 건축의 주인으로 등장한 도시의 시민들,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혁명적인 변화를 요구받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19세기 말에는 굉장히 많은 방식의 디자인 혁신 운동이 일어나고 저마다 새로운 운동이다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이런 19세기 말에 여러 디자인 운동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세기 말은 말씀드렸다시피 철이라고 하는 새로운 구조의 가능성도 나타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거의 2000년여간 유지되어 왔던 건축의 그런 관성이라는 것도 무시할 수 없고 이 두 개가 아주 팽팽하게 갈등하면서 또한 타협하면서 이런 여러 가지 결과물들을 만들어내던 그런 시절이에요. 자, 첫 번째 거는 네오고딕입니다. 이 고딕이라는 것들이 다시 눈여겨 보게 된 이유는 앞 시간에 얘기했듯이 고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소위 대가주망이라고 하는 구조적 요소들이 서로 시각적으로 결합되어서 그것 자체가 하나의 통일된 건축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철건축으로서도 그것이 가능성이 있다. 이래서 한번 리바이벌이 되는 것이고요. 특히 이제 이것들이 새로운 문명의 새로운 감각들을 이제 보여주는데 적합할 수도 있어서 뭐 영국의 타워 브릿지라든가 잘 아는 그 의회당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네오고딕 스타일로 지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오고딕이라는 이런 리바이벌의 흐름이 이제 하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많은 디자인 건축에 대한 쇠자 붙은 운동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아트 앤 크래프트 운동이라는 건 영국에서 윌리엄 모리스라고 하는 사람을 위시로 해서 나타났던 예술 공예 운동이죠. 뭐 건축이라기보다는 디자인 운동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의 취지는 이런 거죠. 산업혁명을 통해 가지고 많은 물건들이 쏟아져 나왔는데 모두 다 아주 조악하고 미적으로 볼 때 아주 정말 형편없는 것들이 많다. 이것을 다시 우리 예술하는 사람들이 그런 실용품도 아주 품격 있고 아름답게 만들 필요가 있다라고 한 그런 최초의 이제 한 무브먼트입니다. 과거와는 달라진 거 아닙니까? 과거의 예술가들이라고 하는 것은 궁정이나 이런 데 소속돼서 그들을 위한 봉사를 하는 계급이었다면은 이제는 대중들의 일반 용품들에게까지 예술적인 어떤 것을 담아서 만들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자, 이 밖에도 이런 여러 가지 새로운 예술 운동이 일어납니다. 아르누보 같은 경우는 벨지움, 프랑스를 중심으로 일어난 거고, 네덜란드에는 뭐 노이에 쿤스트, 그다음에 뭐 영국의 모던 스타일이나 글라스고 스쿨, 유겐 스틸 뭐 이게 독일도 있고 뭐 체코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다음에 분리파 세제션이라는 게 오스트리아, 헝가리, 비엔나에 있고, 자, 뭐 헝가리든 이태리든 스페인이든 포르투갈이든 전부 다 모더니즘 혹은 뉴 자를 붙은 이런 여러 가지 운동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에서 몇 중요한 그 운동들을 보면 비엔나 분리파와 유겐스틸 이런 데가 있겠죠.
역시 새로운 장식적 요소들을 새로운 문물인 철하고도 결합해서 쓰고 그 다음에 과거의 전통적인 건축과는 사뭇 다른 어떤 새로운 스타일의 디자인 운동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철건축을 아주 직접적으로 차용해서 쓰는 운동들은 뭐니 해도 아르누보죠. 그래서 이 주철이라는 걸 아주 애용하죠. 주철이라는 건 알다시피 용융이 가능하고 용융된 상태로 형틀에다 부으면 어떠한 형태든지 간에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다는 측면에서 돌보다도 훨씬 조형성이 뛰어나고 동시에 강도도 아주 뛰어나니까 어떤 이런 세장하면서도 여러 가지 장식이 뛰어난 필요한 이런 구조물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재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아르누보의 여러 작가들은 주철의 이런 속성을 이용해서 유기적인 형태를 이렇게 따옵니다. 유기적인 형태를 따온다라는 측면에서는 고전주의의 어떤 그런 것에서로부터 벗어나지 않는 거죠. 어떤 추상적인 형태로 조형을 하는 게 아니라 고전주의 건축이나 디자인이 전부 어떤 자연에 있는 여러 형상을 모방해서 인체가 됐던 뭐 식물이 됐던 다 자연에 있는 유기체를 하나의 모티브로 삼아서 만드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철을 이용하지만 그 모티브는 자연에 있는 유기체다라는 측면에서는 고전주의적인 연장선상에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료인 철을 이용해서 전체적인 비례나 이런 것들은 고전주의 비례가 아니라 새로운 비례, 더 세장하고 더 날렵한 이런 비례를 갖고 있다는 측면에서 이 아르누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철건축이 20세기에 추상화된 모더니즘 건축으로 넘어가는 굉장히 중요한 징검다리 역할을 하고 있는 건축 운동이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역시 철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문도 만들고 철제 난간도 만들고 뭐 기둥도 만들고 그렇지만 결국 원칙은 같지요. 철이라고 하는 재료의 여러 가지 재료적 속성은 백분 발휘한다. 자, 그렇지만 그걸 가지고 그 디자인 모티브가 되는 것은 여전히 자연의 형상과 유기적인 모티브이다. 이런 측면에서 아르누보는 그 전에 고전주의 건축에서 보이는 그런 아주 답답한 아주 원칙주의적이고 타입 없는 비례에 경직된 것보다는 훨씬 진보적이지만 그런 것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것은 아니다라는 측면에서는 여전히 19세기적인 한계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르누보는 어떤 유기적인 형태를 가지고 심지어 돌을 가지고서 건축을 만드는 경우에도 가우디의 카사 바티오죠. 카사 바티오의 경우에도 돌을 가지고도 저런 유기체적인 형태를 만들어내거나 어느 쪽에 있는 건물처럼 돌을 뭐 마치 어떤 어떤 액상체처럼 이렇게 만드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 자체가 결국 철로 만든 그런 아르누보적인 그런 결과물들과 서로 주고받으면서 이루어졌던 그런 형상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아르누보라든가 여러 가지 19세기 말의 건축 운동이 철 건축과 전통 고전주의 건축과의 그런 괴리와 모순을 서로 어떻게 하든지 절충하고 극복해 보고자 한 노력이 있었습니다마는 결국은 양쪽 다로부터 큰 환영을 못 받고
했고 결국 20세기 들어서는 오래 가지 못하는 스타일이 되었다. 그 까닭은 그거죠. 결국 새로운 철이 나왔으면 그 철에 해당하는 새로운 건축적 문법과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내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오랫동안 건축적 관성으로 있었던 고전주의적인 규범으로부터 100% 자유롭지 못했다. 그래서 결국 절충주의적인 것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 19세기 말에 건축의 어떤 한계고, 거기서 여러 개의 절충적인 시도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